옛노래 세편 감상하기에 대한 평가 문제집 해설풀이 시작해 볼게요. 먼저 7번 문제예요. 11페이지 7번 문제. 국어상 평가 문제집이죠. 국어하죠. 국어하 평가 문제집 7번.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은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희화화란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다는 뜻이에요.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그 인물을 추락시키는 표현을 희화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뺑덕어미는 코가 납작하고 얼굴이 두꺼운 냄비 같고 심술은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있다. 이런 식으로 웃기면서도 그 사람을 추락시키는 그런 표현이 바로 희화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봤더니 동짓달 기나긴 밤을에서는 인물을 그렇게 추락시키는 웃기게 표현하는 방법 없죠. 네, 그래서 1번 틀렸네요. 그 다음에 2번 특정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아주 높여서 찬양하는 그런 표현을 예찬이라고 하는데 예찬하는 표현도 없죠. 그다음에 부정적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네, 많이 헷갈렸을 수 있는데요. 여기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고 부정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비판은 없죠. 그래서 틀렸어요. 자, 여기서 잠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동짓달이라고 했을 때 이 동지는 음력 11월 즉 양력으로 했을 때는 12월 22일쯤부터가 이제 그 동지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짓달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정도의 시간을 동짓달이라고 하는데 그 시기는 1년 12달 중에서 가장 길고 밤이 길고 그리고 아주 날씨가 추운 그런 밤이죠. 그래서 동짓달 기나긴 밤은 사실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이미 없는 혼자 있는 외로운 시간이 너무 외롭다 보니까 더 춥고 길게 느껴져서 그래서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고 비유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비유입니다. 네. 근데 이 동짓달 기나긴 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상황은 드러나고 있으나 하지만 비판은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비판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데요. 비판은 한마디로 어떤 주관적인 논평이란 말이에요. 나쁘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건데 여기서 화자가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싶어하고 그 극복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이 부정적인 상황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고 있진 않아요. 자신의 의견을 내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틀렸죠. 4번 계절의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네, 계절 변화도 없었어요. 여기 보면은 동짓달이라고 하는 겨울을 나타내는 시어가 있고 그다음에 춘풍 이불 아래에서 춘풍은 봄바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봄이라는 계절을 드러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변화가 드러나고 그 변화를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변화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틀렸고 계절 변화가 아니라 계절적 시어가 드러나고 있기는 있죠.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는 있지만 그렇다고 변화가 묘사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이 정답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가능한 상황? 바로 밤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시간을 자르고 넣고 그런 편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화자의 소망을 더 강조하고 있죠. 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길게 늘리고 싶다라는 그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 5번이었고요.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14페이지 8번 한번 같이 볼게요. 14페이지 8번. 나를 세 부분으로 나눌 때 나가 이웃이죠.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성산문 시조를 세 부분으로 나눌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초장에서 자신이 죽은 뒤의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자신이 죽은 뒤의 상황, 이 몸이 죽어서 무엇이 될꼬 하니 내가 죽는다면 무엇이 될까? 자신이 죽은 뒤의 상황 가정하고 있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중장 복리산 제일봉에 낙락장송되어서
자신이 소망해오던 바 나오긴 나옵니다. 바로 낙낙장송이 되고 싶다라는 커다란 소나무가 되고 싶던 자기의 소망을 얘기는 하고 있으나 열거를 하고 있는 게 틀렸죠. 열거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 사물을 나열하는 겁니다. 여러 대상을 쭉 길게 늘어뜨리는 나열, 그것이 열거인데 열거는 하고 있지 않아요. 나 소원이 뭐냐면 복례산 제일봉은 낙낙장송 되는 거랑 그다음에 수양대군이 빨리 죽는 거랑 그다음에 단종이 복이 되어서 다시 왕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어. 이렇게 여러 가지 소망을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고 있지 않죠. 한 개만 딱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소망한 바를 제시했다 이렇게 하면 맞겠지만 열거는 틀렸죠. 단어 하나 때문에 단어 하나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 때문에 이렇게 국어는 답이 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중장에서 낙낙장송 되고 싶다 그랬죠. 낙낙장송 소나무잖아요. 소나무라는 낙낙장송이라는 그런 자연물을 통해서 자신의 지조와 절개, 수양대군에 맞서 싸우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장에서 상징적 시어를 통해 불이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상징적인 시어, 어떤 시어가 나오고 있냐면 백설이 만곤곤하다라는 백설을 통해서 불이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죠. 백설이 만곤곤하다라는 거는 어떤 뜻이에요? 바로 수양대군 일파가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죠. 수양대군 일파가 세력을 얻어서 정권을 장악하고 세상을 다 얻은 그 득세한 아주 불의로운, 의롭지 못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수양대군이 왕권을 잡고 그 다음에 신하들은 다 변절해서 단종을 배신하고 수양대군을 따르는 상황 매우 의롭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종장에서 자신의 의지적 태도와 강직한 신념을 드러내고 있다. 네. 세상에 전부 하얀색으로 흰 눈으로 덮여 있을 때에도 나 혼자만은 푸르게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독야청청하겠다라는 말은 나 혼자만이라도 지조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지적 태도와 아주 꼿꼿하고 마음이 곧은 그걸 강직하다고 하죠. 마음이 굳세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꼿꼿하고 굳세다. 그런 굳센 신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또 많이 틀렸던 문제가 10번에 있네요. 다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가 동짓달 기나긴 밤인데요. 동짓달 기나긴 밤에 비유적 표현이 있죠. 바로 뭐냐면 그 동짓달 기나긴 밤, 이 말 자체가 비유적 표현이에요. 왜냐면은 님과 함께 떨어져 있는 외로운 시간, 님과 헤어져 있는 그런 외로운 시간을 너무 춥고 길게 느껴져서 그래서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고 비유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비유법이 맞고 그래서 적절합니다. 감탄의 형식을 사용하는 문장 표현을 우리가 영탄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영탄법 그다음에 뭐뭐 하는구나 이런 표현이 동짓달 기나긴 밤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틀렸네요. 2번이 정답이죠. 옳지 않은 거였으니까. 그다음에 정형화된 형식이 딱 정해진 율격 사용하고 있나? 동짓달 기나긴 밤은 3장 6구 45자 그리고 사음보를 가지고 있는 형식이 정해져 있는 평시조입니다. 네, 평시조이기 때문에 정형화된 율격 사용한 거 맞고요. 그다음에 대조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나? 네, 대조적인 이미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는 외로운 부정적인 시간과 그 다음에 어른님이 오신 날 밤이라고 하는 아주 즐겁고 행복한 이 두 시간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대조를 이루고 있냐면요. 서리서리 넣었다가 굽이굽이 편다. 넣고 펴는 것도 역시 대조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대조적인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 4번도 맞고 그다음에 밤을 자르고 추상적인 개념인 밤. 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넣고
펼 수 있는 사물처럼 표현하고 있죠. 넣고 펼 수 있는 물건처럼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맞습니다. 정답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또 몇 번 문제 틀렸나 봤더니요. 빌등급 문제에서 또 틀린 문제들이 좀 있네요.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1번 볼게요.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가는 제막매가이고 나는 성산문 시조, 다는 황진이 시조입니다. 자, 이때 가와 나는 계절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가에서 계절적인 이미지 찾아봤더니 바로 눈에 띄는 말이 있네요. 어느 가을, 가을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계절적 배경이 있죠. 뭐 떨어지는 잎도 낙엽이라는 단어 자체가 계절적인 표현 가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는 백설, 흰 눈이 덮였다라는 뜻을 통해서 겨울이라는 계절적인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가을, 나는 겨울이라는 계절적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나와 달리가 아니라 가와 나 모두죠. 가나 모두 계절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틀렸고, 2번 가와 나는 부정적 현실에서 느끼는 삶의 무상함이 드러나고 있다. 무상이 뭐냐면요, 항상 같음이 없다라고 느끼는, 또 항상 모든 게 똑같지 않다는 데서 느끼는 허무함, 그리고 모든 건 다 쓸데없구나, 다 쓸모없어, 다 부질없어, 다 참 모든 것이 덧없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바로 무상함이죠. 자, 그런데 가에서 지금 삶의 무상함이 나왔나 봤더니 무상함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있습니다.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은조. 여기 보면은 나와 누이는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남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죽고 나니까 다 소용없네. 그동안 함께 같이 있었던 형제지간이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함께 지냈던 시간이 다 무색하고 필요 없게 죽고 나니까 가는 곳도 어디 갔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정말 허무해. 죽고 나니까 다 필요 없어진 남매관계, 그리고 삶의 무상함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허무한 무상함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가는 맞는데요, 나에서는 없지요. 복례산 제일봉의 낙락장송 되겠다, 이거는 그냥 자신이 지조를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얘기지, 너무 인생 허무해 이런 의식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니고 가에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부정적 현실, 누이의 죽음에서 느끼는 그런 삶의 허무함이 다 있지요. 그렇지만 나에는 없다. 3번 가와 달리 다는 시상의 전환을 통해 분위기를 반전한다. 시상의 전환이란 건 어떤 화자의 태도나 시의 내용, 시의 분위기, 이것이 바뀌는 겁니다. 자, 시상이 바뀌는 부분이 있나 봤더니요, 가에서는 시상이 바뀌는 부분이 있죠. 아부터 바뀌어요. 여기까지는 쭉 누이가 죽어서 슬펐어요. 그런데 아를 기점으로 어떻게 바뀌냐면 미타찰에서 만날 거라고 희망을 갖는 것으로 태도가 완전히 바뀌죠. 시상 전환이 일어납니다. 시상 전환이 이렇게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 달을 보면은요, 다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임을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임을 기다리고 임과 빨리 만나고 싶은 소망을 내비치고 있어요. 태도가 바뀌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죠.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번은 이렇게 해주면 맞겠죠. 다와 달리 가는 시상의 전환을 통해 분위기를 반전시킨다 하면 맞았겠죠. 나와 다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자, 화자의 비판적인 시각. 비판은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 그랬어요. 비판이란 건 화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논평하는 부분이에요. 부정적이라고 대상에 대해 평가하는 게 비판이죠. 그런데 자, 가에서는 부정적인 대상이 이거 나와 다군요. 자, 나에서는 부정적인 대상이 백설이 있는데요. 이 백설에 대해서 화자가 비판하는 거 있나요?
직접적으로 백설은 나빠, 수양대군 나빠 이렇게 의견을 말하고 있는 직접적인 비판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 보면 백설이 만건곤하다라고 온 세상에 다 백설을 뒤덮였어. 모든 사람들이 다 변절해서 수양대군을 따르고 있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 하지만 그런 세상에서 나는 혼자 푸르게 살 거야. 니들 아무리 흰색으로 다 변해도 나는 푸른색으로 살 거야. 나는 혼자 지조를 절개를 지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서 사실 간접적인 비판이 좀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이 세상이 흰색으로 다 덮여있지만 나는 혼자 푸를 거야 라는 거니까 간접적인 비판이 될 수는 있는데요. 동짓달 기나긴 밤에서는 부정적인 상황인 동짓달 기나긴 밤이 있지만 이 밤을 비판하는 자세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가 틀렸기 때문에 틀렸죠. 나는 어느 정도 맞지만 다가 아니죠. 나는 간접적인 비판이 조금 있지만 다는 없어요. 그래서 4번 틀렸고, 가나다 모두 부정적 상황 속에서 화자가 바라는 바, 지향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죠. 네, 뭘 지향하고 있습니까? 가에서는 미타철에서 만나는 걸 지향하고, 나에서는 독야청청하는 지조를 지키는 삶을 지향하고, 다에서는 어른님 오신 날 밤이 길게 이어지는 것을 지향하고 바라고 있죠. 소망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도 좀 질문이 있었는데요. 2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에서 라를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기를 봤더니요. 향가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국어 어순대로 적은 향찰로 표기된 노래이다. 그리고 임금과 신하의 돌이 불교 사상 등의 내용이 줄을 이룬다. 시조는 고려 후기부터 발달하여 우리나라의 고유의 형식이 정해진 정형시이다. 그리고 평시조는 3장6구 45자 내외의 형식이고요. 양반층이 많이 향유했다. 사설시조는 평시조의 틀에서 2구 이상에서 그 틀을 벗어난 시조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글자 수가 자유롭기 때문에 인간 생활의 실제 모습을 사실적으로 담아내었다. 네, 포기에 있는 내용들 다 여러분들이 잘 읽어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봤더니요. 일단 가는 제망매가죠. 향가로 불교 사상이 있죠. 불교 사상 미타차례에서 만난다는 그런 생각은 불교 사상이라고 볼 수 있네요. 나는 평시조로, 성산문의 시조는 평시조인 것까지 맞았어요. 고려 후기의 혼란한 사회상이 아니라 조선 초기의 혼란한 사회상이죠. 왜냐하면 수양대군이 있었던 일,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켰던 것은 조선 초기의 일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바로 세종대왕의 3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2번이 정답이었어요. 약간 배경지식, 역사적 배경지식이 있어야 푸는 문제였겠네요. 그 다음에 다는 평시조이지만 다 동짓달 기나긴밤 평시조죠. 하지만 사대부가 뭐냐면 양반이에요. 남자 양반이 지은 작품이 아니라 누가 지은 겁니까? 바로 기생인 황진이가 지은 시였죠. 그렇기 때문에 3번 맞는 말이었고요. 라는 사설시조로, 사설시조 맞죠? 개를 연함은이나 기르되 여기 개같이 얄미우랴 라는 사설시조로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거 4번을 학생들이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여기 보면은 그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바로 얘기한 게 아니라 개를 미워하는 마음을 하면서, 야, 개야, 너 어떻게 임이 올 때마다 이렇게 자꾸 물려고 막 뛰어나오면서 캉캉 짖어서 임을 돌아가게 만드냐? 쉰밥이 그릇그릇 난다고 해도 너 먹일 줄 있겠냐? 이러면서 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님에 대한 사랑을, 님에 대한 그리움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표현한 거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우회적으로 표현한 건 맞습니다만 우회적이란 말의 반대말은 직설적이라는 거죠. 솔직이 아니에요. 솔직한의 반대말은 가식적이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가식적인가요? 가식적이지 않죠. 자기가 솔직하게 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야, 너 자꾸 님 돌아가게 하면 너 같은 얄미운 개한테는 밥 아무것도 안 줄 거야? 라면서 솔직하게 자기 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만 이미 그립다는 그 솔직한 마음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돌려서 개에 대한 그런 미움으로 님에 대한 그리움을 솔직하게
그리고 플러스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4번은 적절합니다. 가에서라는 네, 향가도 뭐예요? 가 같은 경우에는 전단, 후단, 낙구라는 3단 구성을 취하고 있죠. 이거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해요? 기, 서, 결이라는 3단 구성을 취하고 있죠. 나와 다는 어때요? 나, 다, 라 전부 다 시조잖아요. 시조니까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3단 구성의 형식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 볼게요. 타에서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한 방식을 서술해라. 자, 1단계 키워드 발견. 추상적 개념은 무엇을? 밤을 구체적인 시간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제시된 동사는 3개가 있었죠. 베어내어, 그리고 넣었다가, 그리고 펼이라. 이렇게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밤을 구체적인 단어로 어떻게 표현했냐 이걸 한다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 시조는 추상적 개념인 밤을 어떻게 했다? 베어내고 베어내어 이불 아래에 넣었다가 다시 꺼낼 수 있는, 다시 꺼내서 펼 수 있는 사물인 것처럼 표현하였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어떻게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했냐면 밤을 베고 꺼내고 펴고 넣고 이렇게 표현했다 하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옛 노래에 대한 문제를 한번 해설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심청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